무슨 일이냐? 어디서 공격이 오는 거지? 적들이 당황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후흐초노의 검은 이미 그들의 등 뒤에 와 있었다. 그의 칼날은 바람처럼 휘돌며 적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검광참을 발동하여 검에서 발산되는 섬광으로 적의 눈을 멀게 했다. 그 섬광 속에서 후흐초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적들의 목을 노렸다. 도망쳐라. 저자는 귀신이다. 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란에 빠졌지만 후흐초노는 그들을 쫓아 끝까지 그들의 목숨을 거두었다. 그의 검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모습은 마치 사신처럼 적의 전장을 누비고 있었다. 쿠빌라이는 전장의 중심에서 적의 방어선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의 주먹이 땅을 내리치자 거대한 바위들이 솟아올랐다. 그는 대지의 힘을 발휘하여 적의 기병대와 중무장 보병대를 모두 밀어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치 대지의 신과 같았다. 그의 주먹이 바위를 내리칠 때마다 거대한 충격파가 적들을 덮쳤고 그들은 마치 돌풍에 휘말린 듯 쓰러졌다. 쿠빌라이가 길을 열고 있다. 그를 따라 돌파하라. 몽골의 기마병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적의 중심부로 돌진했다. 쿠빌라이는 돌풍 던지기를 사용하여 거대한 바위를 들어올려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의 주먹이 바위를 내리칠 때마다 적의 방어선은 돌처럼 갈라져 무너졌다. 젤멘은 전장의 끝자락에서 적의 장수들을 목표로 삼았다. 그의 칼날은 바람처럼 가벼웠고 그는 연풍검법을 발휘하여 적의 지휘관을 차례로 베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도 빠르고 강력해서 적들은 그의 칼이 지나간 후에야 자신들이 공격당했음을 깨달았다. 장수를 보호하라. 적의 병사들이 외쳤지만 젤메의 칼날은 이미 그들의 목을 베고 있었다. 그는 연물을 발동하여 자신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적들이 눈을 돌린 그 순간 그는 다시 나타나 그들의 지휘관을 찔러버렸다. 그의 칼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번뜩이며 적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태무진의 명령을 받은 몽골의 기병들은 일제히 말을 몰아 적의 중심부로 파고들었다. 그들은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천공사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했다. 그들의 화살은 하늘에서 빗발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들은 말을 타고 돌진하며 적을 베어냈다. 적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몽골의 기병들은 돌파력을 발휘해 적의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했다. 우리는 태무진 칸의 명령을 받았다. 모두 돌파하라. 무칼리가 외쳤다. 그들은 빠르게 전장을 누비며 폭풍궁의 힘으로 연속적인 화살을 날렸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피와 혼란으로 가득 찼고 적들은 더 이상 방어할 수 없게 되었다. 공포와 경악이 서렸다. 그의 병사들은 마치 사방에서 몰려드는 폭풍 속에 휘말린 듯 혼란에 빠져 있었고 태무진의 병사들은 그의 방어선을 유린하며 나이만의 군대를 각계격파하고 있었다. 타한카는 이를 악물며 멀리 전장을 응시했다. 그가 보기에 태무진의 병사들은 단순한 기마병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전장의 맹수처럼 적의 중심부를 찢어발기며 쾌속하게 전장을 누비고 있었다. 저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타한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묵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저들은 마치 이리가 양떼를 쫓는 것처럼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다. 저 네 마리의 맹수 같은 전사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묵하는 잠시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빛은 태무진의 병사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빛났다. 저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다. 저들은 태무진이 직접 길들인 맹수들이자 그의 무시무시한 충견들이다. 타한카는 얼굴을 찡그리며 자무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맺힌 분노와 공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충견들이라니? 자네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무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타한칸을 응시하며 말했다. 태무진 형제는 네 마리의 충견을 사람의 고기로 길렀다. 사슬을 채워 그들의 분노를 억누르며 기다렸지. 지금 저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의 폭발이요. 그의 눈은 번뜩이며 마치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하듯 나직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 네 마리의 충견은 무소의 임에 끌 주둥이, 송곳 같은 혀, 강철 명치의 칼채찍을 가지고 있지. 그들은 이슬을 먹고 바람을 타고 다니며 교전하는 날 양식으로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평소에는 화가 나서 으르렁대지만
지금처럼 사슬을 벗은 그 순간에는 기뻐서 침을 흘리며 적을 사냥한다. 저 네 마리 충견의 이름은 바로 제베, 쿠빌라이, 젤메, 수부타이 그리고 후후초노다. 자무카는 잠시 말을 멈추며 전장의 중심부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옛 친구이자 지금은 숙명의 적이 되어버린 태무진의 힘을 냉철하게 분석할 뿐이었다. 저들이 저렇게 맹렬히 적의 중심을 노리고 치고 들어가면 아무리 수적으로 우세하더라도 버틸 수가 없다. 타앙칸, 저들이 지금 침을 흘리며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는가? 그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다. 저들은 내가 알고 있던 태무진과 함께 싸우던 자들, 그가 가장 신뢰하는 무사들이다. 그들이 전장의 중심에 들어서면 적의 심장은 찢겨나갈 수밖에 없다. 자무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장의 중심에서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 나왔다. 몽골 기병대의 맹렬한 돌격과 함께 제베, 수부타이, 후흐초노, 쿠빌라이, 젤메는 적의 중심부로 파고들며 나이만 군대의 허리를 끊어버렸다. 제베는 한 번에 세 발의 화살을 동시에 당겨 화살촉의 강력한 내공을 응축시켰다. 그가 시위를 놓자 화살들은 눈 깜짝할 새에 적의 지휘관을 꿰뚫었다. 그의 화살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사기를 꺾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화살에 맞은 자들은 피를 뿜으며 쓰러졌고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후퇴했다. 제베의 화살이다. 도망쳐라. 나이만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제베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차갑게 응시하며 화살을 다시 당겼다. 그의 화살은 사람의 혼을 빼앗는 듯 적의 지휘관들이 있는 곳을 향해 날아갔고 맞은 자들은 그대로 주저앉아 죽음을 맞이했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물러나라. 제베가 화살을 쏘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화살은 적의 심장부를 꿰뚫었다. 그는 그저 손짓 하나로 적의 사기를 꺾어버렸다. 수부타이는 적의 측면을 완전히 돌파하며 그의 병사들과 함께 빠르게 전장을 휘돌았다. 그는 폭풍궁의 힘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화살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빠르고 유연했으며 적들은 그의 기동력에 혼란에 빠져 제대로 방역하지도 못했다. 수부타이의 화살이 지나간 자리는 피와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는 전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수부타이가 왼쪽 측면을 뚫었다. 적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의 병사들이 외쳤다. 수부타이는 말을 몰아 전장의 한가운데로 돌진하며 적의 지휘관을 무력화시켰다. 모두 돌파하라. 적을 완전히 둘러싸라. 수부타이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적의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그의 화살이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때마다 적들은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후후초노는 그림자처럼 적의 배후로 잠입했다.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적들은 그의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암흑검법의 힘을 발휘하여 적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의 검은 너무도 빠르고 강력하게 적의 심장을 노렸고 그가 한 번 검을 휘두를 때마다 적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다. 도대체 어디서 공격이 오는 거지? 적들이 두리번거리며 공포에 질렸을 때 후후초노는 그들의 등 뒤에 나타나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의 검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그는 단숨에 적의 중군을 무너뜨렸다. 쿠빌라이는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힘을 발휘했다. 그의 주먹이 땅을 내리치자 충격파가 퍼져나가며 적의 방어선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그는 대지의 일격을 발동하여 적의 중무장 보병들을 단숨에 쓰러뜨렸다. 그의 주먹이 바위를 내려칠 때마다 바위가 폭발하며 적들을 휩쓸었고 적의 방어선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도망쳐라. 저자는 인간이 아니다. 적들이 절규했지만 쿠빌라이는 그들을 쫓아내며 거대한 바위로 적들을 덮쳤다. 그의 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버틸 수 없었다. 젤메는 전장의 끝자락에서 적의 지휘관들을 차례로 베어냈다. 그의 칼은 너무도 빠르고 강력했다. 그는 연풍검법의 비밀 기술인 연무를 발휘하여 자신의 몸을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의 칼날이 바람처럼 휘돌아 적의 목을 노리자 그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쓰러졌다. 젤메다, 그를 막아라. 나이만의 병사들이 외쳤지만 그들의 경고가 끝나기도 전에 젤메의 칼날이 공중을 가르며 그들 사이를 빠르게 휘돌았다.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그의 칼날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렵했고 적의 방어를 완전히 무력화했다. 젤메의 칼날이 번개처럼 빛나는 순간 적의 지휘관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목에서 피가 솟구쳤고 그 뒤를 따르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걸음을 멈췄다. 젤메는 칼을 다시 검집에 넣고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그의 움직임에 맞춰 일렁였고 적들은 마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처럼 그의 칼날에 시선을 뺏겼다. 너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젤메의 목소리는 낮지만 적의 병사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계속 싸우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무기를 내려놓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그의 목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지자 적의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다.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젤메는 다시 검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칼날이 섬광처럼 번쩍였고 적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 나는 나의 대칸을 위해 싸운다. 젤메는 고개를 들어 적의 지휘관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가 명령한 대로 나는 그대들의 목숨을 거둬들일 것이다. 젤메의 칼날이 다시 휘두르자 적의 지휘관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목숨을 잃었다. 그의 몸이 공중에서 부들부들 떨리며 땅에 떨어졌고 그 광경을 본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젤메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저 도망치는 것이 목숨을 부지할 유일한 길임을 알았다. 데칸의 명령을 따르겠다. 젤메가 외치며 적의 병사들을 향해 말을 몰았다. 그의 병사들은 그를 뒤따라 적의 잔병을 몰아냈고 나이만의 중심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나이만의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다. 그들은 태무진의 군대가 보여준 압도적인 돌파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중심부를 잃은 나이만의 군대는 통제력을 잃고 서로가 서로를 밀치며 전장을 빠져나가려 애썼다. 전장의 사기는 이미 붕괴했고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칠 뿐이었다. 대여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나이만의 남은 지휘관들이 타한칸을 향해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그들은 더 이상 나이만의 깃발을 지킬 힘이 없었다. 적의 기세가 너무 강하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그들이 절규하며 말했지만 타한칸은 그저 이를 악물고 말등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태무진의 군대가 몰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다. 자무카, 저들은 대체 어떻게 된 자들이란 말인가? 타한칸이 자무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자무카는 한숨을 내쉬며 타한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고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쓴웃음이 떠올랐다. 태무진과 그의 전사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다. 저들은 그가 이 초원의 끝자락에서부터 함께한 자들이다. 그가 그들을 길들였고 이제는 그가 푼 것이다. 저들은 내가 알던 충직한 전사들이 아니다. 저들은 전쟁의 맹수다.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타한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장수로서의 위엄이나 권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혼란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후퇴해야 한다. 자무카가 결단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지금 이 전장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이 전투는 이미 끝났다. 더 많은 피를 흘리기 전에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다. 후퇴라고. 타한칸은 주저하며 물러서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인가? 초원의 칸이라 자처한 내가 이렇게 물러서면 자무카는 그의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다. 살아남아야 한다, 타한칸. 지금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야 한다.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태무진은 더 이상 견제할 자가 없어질 것이다. 타한칸은 자무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동안 침묵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 이를 악물고 명령을 내렸다. 좋다. 모두 후퇴하라. 나코산으로 후퇴하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나이만의 병사들은 서둘러 전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도 버틸 힘도 없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말을 몰아 나코산을 향해 도망쳤다. 타항칸과 나이만의 병사들이 전장을 떠나기 시작하자 태무진은 높은 언덕 위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전장의 함정에 적들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을 놓아줄 시간이 되었다. 태무진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그의 곁에 있는 젤메와 제베, 수부타이, 쿠빌라이, 후흐촌에게 전해졌다. 데칸 그들을 쫓지 않으시겠습니까? 젤메가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싸울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태무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지금 쫓는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를 맛보았다. 이제 그들이 다시 모여들 힘을 잃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는 눈을 들어 전장의 끝자락, 나이만의 병사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나코산으로 물러날 것이다. 그곳은 그들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요새와도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두려움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도록 놔두는 것이 최선이다. 태무진의 말에 그의 장수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을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태무진은 멀리 나코산을 향해 사라져가는 적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자무카 타항칸, 너희는 이제 끝났다. 이 전투에서의 패배는 곧 너희의 몰락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꾹